자, 이어서 두 번째, 우리는 아크 코사인 x의 역함수를 정의하고 그 그래프의 개형도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크 사인을 만들었던 방법을 잘 이해하고 있는 학생들이라면은 아크 코사인은 어렵지 않습니다. 아크 코사인도 동일하게 사용할 수 있어요. 자, 우리는 조금 전에 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는 아크 코사인의 그래프를 그리기 위해서라도 코사인 함수의 그래프를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y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세로 점선은 2분의 파이에 대한 식 끊어놓은 거고요. 수평 점선은 각각 최소값과 최대값이 취할 수 있는 값의 범위를 나타낸 것입니다. 자, 이제 우리는 코사인의 그래프를 노란색 실선으로 그려본다면 이런 모양으로 그래프가 그려지고요. 코사인 그래프도 보다시피 주기가 2파인 주기함수입니다. 그리고 무수히 많은 x값들에 대해서 y값이 공유하는 값들이 하나가 존재하죠. 즉 여러 개의 x값들에 대응하는 하나의 y값이 존재하는 다대 1대응입니다. 여러 개가 하나씩 대응된다는 것은 다대 1대응이라 합니다. 자, 이제 예를 들어서 여기 x축을 보세요. x축은 y가 제로죠. 그래서 무수히 많은 x값들에 대해서 y가 제로로 대응되는 점들이 있기 때문에 다대 1대응이 맞습니다. 그러므로 이와 같은 함수 y는 이퀄 코사인 함수는 전 범위 내에서 잘 정의되어 있는 함수이긴 하지만은 1대1 대응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치역은 변화시키지 않으면서 정역을 적절하게 축소시켜서 1대1 함수가 되도록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제한된 영역 안에서 1대1 대응이 되도록 해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치역은 그대로 있으니까. 그래서 치역은 그대로 있고 정역만 잘 축소시켜서 x값 하나에 y값 하나씩 잘 정의되게끔 한다면은 순증가 또는 순감수가 될 수 있는 범위를 찾는다면은 분명히 1대1 대응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 제한된 범위 내에서 역함수를 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다음같이 제한을 두어보겠습니다. 0부터 파이예요. 여기가 0, 여기가 파이에 대한, 이거 2분의 파이에 대한 식 끊어놓은 거예요. 여기가 2파이고요. 자, 0부터 파이에 대한 안에서 그래프를 잘 살펴볼까요? 자, 이제 주황색으로 덧칠을 해서 본다면 보다시피 이 범위 안에서는 치역은 그대로 마이너스가 1이고요. 보다시피 이 안에 있는 x값들에 대해서 y값이 하나씩 대응되죠. 수평선 판정법을 적용해 보면 쉽게 이해할 수 있어요. 자, 그리고 이제 이렇게 해서 x값 하나에 y값 하나씩 대응되는 1대1 함수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 제한된 범위 내에서 이 그래프는 역함수를 구할 수 있습니다. 역함수는 y는 이퀄 x의 대칭이다라고 얘기를 했었으니까 y 이퀄 x의 대칭 그래프를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y는 이퀄 x의 대칭 그래프로서 역함수를 그려보면은 다음 같은 그래프가 그려지죠. 자, 원래함수의 정역은 역함수의 치역으로 갑니다. 그래서 0부터 파이까지 이렇게 있고요. 원래함수의 치역은 역함수의 정역으로 갑니다. 여기는 이제 2분의 파이고요. 자, 이제 이 주황색 실선을 그렸던 그래프를 y 이퀄 x에 대해서 대칭을 하게 되면은 그 그래프를 파란색 실선으로 그려본다면은 바로 이렇게 그려지게 되는군요. 이런 모양으로 그래프가 그려져요. y 이퀄 x에 대칭을 했기 때문입니다. 자, 이제 우리는 대소문자를 구별하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했었으니까 얘는 그냥 y는 이퀄 아크 코사인 x 또는 아크 COS 이렇게 써서 아크 코사인 x 이렇게 이 위의 기호와 아래 기호는 혼용해서 그냥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특별하게 y의 범위를 명시하지 않았을 때는 바로 이 그림을 얘기하려고 합니다. 즉, 이 함수의 정역과 치역을 생각해 본다면 이 역함수의 정역은 마이너스 1과 1 사이에 있고 그리고 치역을 살펴보면 0과 파이 범위 안에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모양의 그래프, 이제 이것이 바로 아크 코사인 x의 그래프입니다. 자, 마찬가지로 우리는 이 코사인 함수의 역함수를 만들 수 있는 방법이 많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를 해 보려고 합니다. 자, 만약에 0부터 파이가 아니라 마이너스 파이부터 0으로 제한을 둬도 마찬가지로 이 범위 안에서 x값 하나에 y값 하나씩 대응되기 때문에 이 범위 안에서도 역함수를 구하는 것이 가능하고요. 물론 여기서도 역함수를 구할 수 있고요. 그 옆에서도 역함수를 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 보라색으로 제한을 뒀던 0부터 파이를 제한, 나머지 범위에서 역함수를 구하는 것들이 만약에 필요하다면 그런 내용들을 또 나중에 우리가 문제를 풀면서 다뤄보겠습니다만 그런 경우라면은 앞서 얘기한 것처럼 y는 이퀄 아크 코사인을 만들 때 반드시 여기다가 치역의 범위를 명시하기로 약속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 범위를 가지고 만들었다면은 그러면 그래프를 한번 다시 그려볼게요.
그러면 원리함수의 치역은 역함수의 정역으로 가죠. 정역은 마이너스 1과 1이고요. 원리함수의 정역은 역함수의 치역으로 가죠. 여기가 마이너스 파이, 여기가 마이너스 2분의 파이가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y는 이퀄 x에 대해서 이 노란색 실선을 대칭을 그려보면은 뭐 이런 식으로 그려지겠네요. 자, 그래서 그 실선으로 그려본다면은 이런 식으로 그려지죠. 왜냐면 여기 덧칠을 해볼게요. 이 보라색으로 되어 있는 이 그림 있죠? 완만한 S자를 y 이퀄 x에 대칭을 하면 대략 이렇게 그려질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그래프가 이거예요. 자, 얘도 마찬가지로 역함수가 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얘도 y는 이퀄 아크 코사인 x인데 이 경우는 y의 범위를 따로 명시하지는 않기로 약속을 하지만 이 경우에는 y의 범위를 반드시 명시하기로 약속을 합니다. y의 범위는 마이너스 파이에 대한해서 여기는 0까지입니다. 아시겠죠? 이렇게 범위를 제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이렇게 해서 y의 범위가 마이너스 파이부터 0입니다 라고 약속된 그래프는 요걸 말하는데 얘도 역함수가 돼요. 자, 그런데 여기도 한번 써볼게요. 만약에 이렇게 아크 코사인이라고 써놓고 나서 y의 범위를 우리가 사용하려는 이 0부터 파이가 아니라 다른 범위로 약속돼도 역함수를 만들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특별한 말이 없다면, 이런 조건이 없다면은 우리는 항상 이 그림만 생각하려고 합니다. 따라서 이 그림은 바로 아크 코사인은 정역이 마이너스 1과 1 사이에 있고 치역은 0과 파이에 있고 감소하는 그래프라고 말을 할 겁니다. 물론 이 경우도 역시 아크 코사인이 되지만 이 경우를 설명하려면 이렇게 범위가 제한이 되어 있어야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우리 특별한 말이 없다면 이 경우로 제한을 해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조금 전에 다뤘던 것과 비슷한 논리로서 우리는 다음 같은 문제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아크 코사인 x에서 코사인을 합성을 하게 되면 이게 x가 될 텐데요. 자, 이때 이 x가 전실수 범위가 돼야 되는지 아니면 어떤 제한이 있는지를 구별할 수 있겠죠. 자, 얘도 마찬가지로 앞에서 설명한 것처럼 벤 다이그램으로 그려서 표시해 본다면은 이렇게 보내는 것이 코사인 함수였다면은, 자, 이제 이 코사인은 0과 파이 범위로 제한을 둔 식이잖아요. 0과 파이 범위로 제한을 뒀을 때 얘가 치역이 어디로 가요? 0과 파이 범위 안에 있는 치역들은 기껏해야 마이너스 1과 1 사이로 가잖아요. 여기가 마이너스 1, 여기가 1이었다고 볼게요. 요 안으로 가거든요. 그래서 다시 역함수를 계산할 때 아크 코사인을 계산하면 이 안에 있는 점들을 보내야 되니까 바로 이제 아크 코사인 입장에서 보면 얘가 정역이잖아요. 아크 코사인 입장에서 보면 이 정역은 바로 마이너스 1과 1 사이에 있어야만 가능한 얘기예요. 그래서 이 범위 안에 있는 x들에 대해서만 이 등호관계가 성립합니다. 이해할 수 있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찬가지로 그러면 이제 코사인을 한 다음에 다시 역함수를 취했을 때 제자리로 되돌아오려면 같은 x거든요. 그러면 x의 범위가 여기로 제한되어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여기로 제한되어 있어야지 이 안에 있는 값을 보내서 여기 있는 것을 거꾸로 보낼 때 다시 제자리로 되돌아오잖아요. 그런데 이 안에 있는 걸 보내서 1로 가면 안 되잖아요. 그 출발점하고 도착점이 달라지잖아요. 출발점과 도착점이 같아지게 되는, 갔다가 다시 역으로 되돌아가서 원리 위치로 되돌아가려면은 바로 특별한 말이 없다면 이 범위로 제한을 둬서 이 함수의 역함수를 만들겠다라고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래서 x가 취할 수 있는 값의 범위는 0부터 파이 범위 안에 있는 이 안에 있는 모든 x에 대해서 얘가 성립한다라고 약속을 할 겁니다. 앞에서 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이 범위가 아니라도 돼요. 파이부터 2파이에서도 성립하고요. 마이너스 파이에서 0까지도 성립해요. 하지만 모든 실수 x는 아니라는 것 이해할 수 있겠죠? 잘 구별하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까지 설명했던 내용들이 여기 설명되어 있습니다. 자, 요걸 계산할 때는 마이너스가 1 사이에 있을 때, 그리고 얘를 계산할 때는 사실 무수히 많은 범위가 있는데 책에는 역시 대표적으로 하나만 표시한 것 뿐입니다. 이 범위 안에서 이게 성립한다라는 얘기인데요. 아무 말 없으면 이제 이걸로 선택을 할 텐데요. 그러나 논리적으로 본다면 파이부터 2파이도 가능하고 2파이부터 3파이도 가능합니다. 아시겠죠? 근데 만약 이런 건 안 돼요. 2분의 파이에서부터 2분의 3파이는 안 됩니다. 1대1 대응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경우는 안 됩니다. 모든 실수가 돼도 안 되고요. 그래서 이런 조건이 필요하다는 거 이해할 수 있겠죠? OX 문제에 나오니까 잘 구별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예제 2번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을 구하시오. 인하대학교 시험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인 함수의 역함수는 정역이 마이너스 1과 1 사이에 있다. 맞습니다. 우리 앞에서 사인 함수의 역함수의 아크사인의 정역은 마이너스 1과 1이라는 것을 배웠었죠. 또한 코사인 함수의 역함수를
치역이 마이너스 2분의 파에서 플러스 2분의 파이가 되도록 잡을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자, 아크 코사인 x를 치역이 이렇게 되도록 잡을 수 있나요? 라는 얘기인데, 아크 코사인 x의 역함수 이것도 될 수 있고 이것도 될 수 있죠. 그런데 치역을, 자, 이거 잘 보세요. 마이너스 파이부터 0이 되게끔 하든지 0과 파이가 되든지 아니면 파이하고 2파이가 되든지 아니면 마이너스 파이하고 마이너스 3파이가 되든지 이런 식으로는 잡을 수 있어도 마이너스 2분의 파에서 플러스 2분의 파이는 못 잡죠. 왜냐하면 마이너스 2분의 파에서 플러스 2분의 파이 요 그래프를 여기다 붙여보세요. 이렇게 이 범위를 잡아버리면 이거 보세요. 이건 함수가 아니잖아요. 이 수직선 판정법 서로들 두 점을 만나니까 이건 역함수가 될 수 없어요. 함수 자체가 안 되거든요. 그래서 아크 코사인의 치역은 이 범위가 되도록 잡을 수 있다? 아닙니다. 0과 파이가 되든지 0과 마이너스 파이가 되든지 이런 식으로 잡았어야 돼요. 마이너스 2분의 파에서 플러스 2분의 파이면 역함수, 즉 함수 자체가 되지도 않습니다. 아시겠죠? 2번이 틀렸네요. 옳지 않은 것은 답은 2번이네요. 3번 보기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번 보기는 모든 x가 마이너스 1과 1 사이에 있을 때 아크 사인 x 더하기 아크 코사인 x가 2분의 파이가 될 수 있을까 하는 것을 확인해 보려고 합니다. 자, 이것을 이해를 돕기 위해서 우리가 조금 전까지 그렸던 아크 사인 x의 그래프의 개형과 아크 코사인 x의 그래프의 개형을 둘 다 그려놓고 나서 판단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아크 사인 x가 취할 수 있는 값의 범위는 x가 마이너스 1과 1 사이일 때 치역은 마이너스 2분의 파이에서 플러스 2분의 파이에 대한이었었고요. 그 다음에 아크 코사인 x는 정역은 마이너스 1과 1 사이고 치역은 0과 파이 사이에 있었습니다. 자, 이제 아크 사인 x의 그래프를 그려보면 이렇게 그려지고요. 아크 코사인 x의 그래프를 그려보면 이런 모양입니다. 자, 이 그래프가 바로 아크 코사인 x의 그래프, 이 그래프는 아크 사인 x의 그래프입니다. 자, 이제 x가 마이너스 1과 1 사이에 있을 때 이 아크 사인 x하고 아크 코사인 x를 더한 것이 왜 2분의 파이가 될까 하는 것을 알아보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조금 전에 우리가 2번이 틀렸다는 것을 확인했으니까 나머지 보기는 다 참이 될 수밖에 없는데요. 왜 그런지를 알아보려고 합니다. 먼저 4번을 먼저 볼게요. 4번을 보면 아크 사인 x는 증감수이다. 맞는 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앞에서도 강조했었죠. y의 범위가 따로 명시되어 있지 않은 역삼각함수는 바로 이 그림을 말하려고 합니다. 아크 사인은 이거고 아크 코사인은 이 그림을 말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만약에 다른 용도로 아크 사인을 말하려고 했다면 그 여기에 y의 범위가 따로 명시가 되어 있었어야 되고 y의 범위가 명시되어 있지 않다는 얘기는 각각 이런 그림을 염두에 두고 있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따라서 이 그림이니까 아크 사인 x는 증가함수가 맞습니다. 자, 이제 우리는 여기에서 왜 이게 항상 성립할까 하는 얘기인데요. 이걸 경우를 나눠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이 특정 값들을 먼저 계산해 볼게요. 자, 이제 첫 번째 x가 마이너스 1일 때를 먼저 해보겠습니다. x가 마이너스 1이면 아크 사인 마이너스 1은 마이너스 2분의 파입니다. 그리고 x가 마이너스 1일 때 아크 코사인 마이너스 1은 파이예요. 그래서 2분의 파이가 성립한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이거 임으로 성립합니다. 두 번째, x가 0일 때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x가 0일 때 아크 사인 제로는 제로예요. 아크 사인 제로는 제로고 이걸 직접 다 계산을 하고 있습니다. 아크 코사인 제로는 2분의 파이예요. 그래서 2분의 파이가 성립한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1일 때 2분의 파이죠. x가 1일 때 아크 사인 1은 2분의 파인데 여기다 1일 때는 아크 코사인 1은 제로예요. 그래서 이렇게 되므로 역시 성립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특정한 값들 마이너스 1일 때와 0일 때와 1일 때는 다 성립한다는 것을 알게 됐으니까 이번에는 x가 0과 1 사이에 있을 때를 보겠습니다. x가 0과 1 사이일 때를 봅니다. 자, 이제 네 번째 x가 0보다 크고 1보다 작을 때를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아크 사인 x를 알파, 아크 코사인 x를 각각 베타로 놓겠습니다. 자, 여기 안에 있는 x에 대해서 아크 사인 x가 알파, 이 안에 있는 x에 대해서 아크 코사인 x를 베타로 놓는다면은 그러면 알파도 0과 2분의 파이, 베타도 0과 2분의 파이 사이에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알파도 0과 2분의 파이,
베타도 0과 2분의 파이 사이에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x가 0과 1 사이에 있었으니까 이들 각각에다가 왼쪽 식에는 사인을 합성하고 오른쪽 식에는 코사인을 합성해 볼까요? 그러면은 사인 그리고 아크 사인 x, 이것은 좌변은 이거고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양변에 코사인을 합성합니다. 코사인 그리고 아크 코사인 x 이퀄 아크 코사인 베타지요. 자, 이거는 앞서 설명한 것처럼 이 x가 마이너스 1과 1 사이에 있으면 이것이 x와 같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 범위는 마이너스 1과 1 사이에 있는 범위의 부분집합이니까 당연히 성립합니다. 따라서 이 식은 좌변은 x가 되고 여기는 사인 알파 되죠. 여기도 마찬가지로 x가 마이너스과 1 사이에 있을 때 이거 그대로 x가 되는데, 마이너스과 1 사이에 있는 부분집합이니까 당연히 이 범위 안에서도 이게 성립합니다. 이게 x가 되고요. 우변 코사인 베타와 같이 됩니다. 자, 여기서 여기 알파하고 베타는 각각 예각이라는 것을 알 수 있고요. 그러니까 직각삼각형을 이용해서 삼각 B를 이용해서 판단을 해 보려고 합니다. 자, 여기를 알파라 본다면 사인 알파는 B변분의 높이가 되는데요. 그것이 x니까 1, 여기를 x라 본다면 피터로 정리 써서 여기는 루트 1-x제곱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오른쪽을 또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이번에는 여기를 베타라 본다면은 코사인은 B변분의 밑변인데 그것이 x니까 1, 여기를 x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여기는 피타로 정리 써서 루트 1-x의 제곱 이렇게 되는군요. 이 삼각형과 이 삼각형을 잘 관찰해 보면 둘 다 직각 삼각형이고요. 직각을 끼고 있는 두 변의 길이와 그리고 빗변의 길이가 동일하기 때문에 합동입니다. 자, 그러므로 1과 루트 사이가 알파라면 1과 루트 사이 여기도 알파가 돼야 되고, 1과 x 사이가 베타라면 여기도 1과 x 사이 여기가 베타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는 결과적으로 이 문제는 얘를 알파라 보고 얘를 베타라 봤을 때 알파 더하기 베타가 얼마냐고 물어봤는데, 왼쪽 그림이든 오른쪽 그림이든 간에 알파 더하기 베타는 직각삼각형에서 여기가 이미 90도 직각이니까 나머지 두 변의 길이 합은 90도가 돼야 되죠. 그래서 2분의 파이에 대한이 맞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x가 양수였을 때는 성립한다는 것을 알게 됐고요. 이번엔 x가 마이너스 1과 0 사이에 있을 때도 성립하는지를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이 경우는 한번 볼까요? 이제 x가 이 범위 안에 있습니다. x가 이 범위 안에 있을 때요. 여기도 x가 이 범위 안에 있을 때를 보겠습니다. 자, 이때 x가 이 범위 안에 있을 때 여기가 베타가 될 것이고요. x가 이 범위 안에 있을 때 같은 x를 지금 나타낸다면 여기가 알파가 됩니다. 따라서 x가 이 범위 안에 있을 때 알파는 왼쪽 그림 보세요. 알파는 마이너스 2분의 파이 레디안에서 제로 레디안 사이에 있고, 그 다음에 베타는 2분의 파이 레디안에서 파이 사이에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여기까지 알 수 있겠죠. 자, 요 범위 안에 있습니다 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 자, 그러면 이제 결과적으로 우리는 알파 더하기 베타가 얼마인지를 찾아야 되잖아요. 알파 더하기 베타를 계산합니다. 알파가 마이너스 2분의 파이에서 0 사이에 있고 베타가 2분의 파이에서 파이 사이에 있습니다. 자, 그래서 알파 더하기 베타 취할 수 있는 값의 범위를 보면 일단 0과 파이 범위 안에 있을 수 있겠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0과 파이 범위 안에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고요. 그러면 이 값이 정확하게 어떤 값인지를 알아보기 위해서 우리는 주어진 식의 양변에다가 여기를 알파, 여기를 베타라 썼으니까 사인을 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인 알파 더하기 베타를 계산해 보도록 하지요. 사인 알파 더하기 베타. 자, 그러면 삼각함수의 덧셈 공식으로부터 사인 알파, 코사인 베타, 그리고 코사인 알파, 그리고 사인 베타 이와 같이 되는데요. 자, 이들을 다 확인을 해 보려고 합니다. 자, 이제 주어진 식에서 사인 알파, 그리고 코사인 베타, 코사인 알파, 사인 베타 이와 같이 되는데요. 우선 여기에서 보면은 삼각함수 이제 덧셈 공식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보다시피 알파가 마이너스 2분의 파이하고 0 사이에 있으니까 이 왼쪽 그림상에서 본다면은, 자, 중심이 원점이 있고 반지름이 1이 되는, 중심이 원점이 있고 반지름이 1이 되는 원에서 알파가 마이너스 2분의 파이하고 0 사이에 있다는 얘기니까 4, 4분면 각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알파 여기 있는 각이에요. 그리고 원의 반지름이 1이라 했었으니까 이 빗변에 여기 이제 수선의 발 이렇게 내릴 거거든요. 여기 알파가 이제 됐고요. 여기가 알파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직각 삼각형을 생각합니다.
자, 요 점의 좌표를 생각하는데요. 자, 그러면은 이 그림을 보면 알 수 있듯이 x가 요 범위 안에 있을 때 아크사인 x 이퀄 알파에서 알파가 지금 4사분면각이에요. 왜냐하면 0과 마이너스 2분의 파이 사이에 있으니까요. 4사분면각이고 이 범위 안에서 우리는 코사인 알파 양수고요. 사인 알파 이거 음수예요. 왜냐하면 4사분면에서 얘는 음수가 되고 4사분면에서 이건 양수가 되잖아요. 이해할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여기도 또 보겠습니다. 여기서 베타는 2분의 파이하고 파이 사이에 있습니다. 2분의 파이하고 파이 사이에 있으니까 그럼 베타는 자, 이제 중심원점이 있고 반지름이 1이 되는 원이 하나 있었다고 가정했을 때 각 베타는 여기 있습니다. 자, 이렇게 2사분면각이잖아요. 2분의 파이하고 파이 사이에 있으니까. 자, 그러면 이제 코사인 아크 코사인 x를 베타로 했을 때 코사인 베타가 x거든요. 그러면은 코사인 베타가 x가 됐었으니까 양변에 코사인을 합성을 해보면은요, 조금 전에 했던 것처럼 이렇게 코사인을 합성하면은 코사인 x가 베타예요. 여기도 사인 알파가 x가 되고요. 여기도 사인 알파가 x가 되고, 그 다음에 코사인 베타가 x입니다. 자, 여기서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 x 지금 같은 x입니다. 같은 위치에 있는 x예요. 자, 이제 요거 앞에서 계산해 봤던 것처럼 사인 알파가 음수라 했으니까 요 x가 분명히 음수예요. 그 다음에 코사인은 2사분면에서 음수니까 얘도 당연히 음수입니다. 같은 값이에요. 아시겠죠? 자, 이제 그러면 여기 반지름 1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코사인 베타니까는 여기에서 이제 삼각 B를 적용을 해 보려고 하는 거거든요. 코사인은 빗변분의 밑변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가 x예요. 그 다음에 이제 사인도 빗변분의 높이, 그러니까 여기가 바로 여기가 이제 x가 된 거죠. x는 음수예요. 지금 이제 길이가 아니라 이제 좌표로 표시한 것 뿐입니다. 자, 이제 그리고 여기서 피타고라스 정리 써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좌표가 이제 이게 음수고 길이를 나타내면 이건 마이너스 x가 돼요. 길이로 표시해 볼게요. 길이로 표시하면 이건 마이너스 x가 됩니다. 길이, 요 길이, 직각삼각형의 변의 길이를 본다면 x 자체가 음수니까 마이너스 x가 돼야지 양수가 되죠. 요 길이는 피타고라스 정리 쓰면 루트 1 마이너스 변수의 제곱이 1 마이너스 변수의 제곱이 아니라 1 마이너스 요거 높이의 제곱을 한 걸 빼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마이너스 x 제곱이니까 이거 다시 쓰면 루트 1 마이너스 x의 제곱이 됩니다. 여기까지가 됐죠? 요 변의 길이가 마찬가지로 여기도 보세요. 자, 이제 요 좌표가 음수이기 때문에 길이는 이건 마이너스 x가 돼야지 길이가 돼요. 이제 요 높이를 계산하면 얘도 피타로 정리 써서 루트 1 마이너스 x의 제곱이 되고 이거 다시 계산하면 루트 1 마이너스 x의 제곱이 됩니다. 요 변의 길이가 루트 1 마이너스 x의 제곱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모양을 잘 관찰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이 도형이 충분히 이해됐죠? 자, 이제 그러면은 하나하나 따져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에서 이제 이 베타는 코사인 베타가 자, 요거 음수예요. 코사인 베타 음수입니다. 그 다음에 사인 베타는 사인은 2사분면에서 이거 양수입니다. 당연히 양수가 되고요. 음수 곱하기 음수니까 이건 양수가 돼야 되고 양수 곱하기 양수니까 이거 양수니까 전체는 양수가 돼야 되겠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전체는 양수가 돼야 됩니다. 자, 이제 사인 알파를 계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인 알파는 자, 이제 원래 삼각 B가 아니라 이거 삼각 함수를 갖고 따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삼각 함수를 갖고 계산했을 때 원래 사인은 자, R분의 Y좌표예요. 이게 Y좌표니까 1분의 사인은 마이너스 X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여기 X예요. Y좌표니까 이건 길이를 나타내는 거고 여기 Y좌표였으니까 X예요. 자, 그래서 이걸 여기다 써볼게요. 이건 X가 된 거고요. 코사인 베타 여기도 X가 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코사인 알파를 계산하죠. 코사인은 자, 이제 이렇게 돼 있죠. 코사인은 루트 1 마이너스 X죠. 이 왼쪽 그림을 잘 보세요. 코사인 알파는 자, 이제 R분의 X좌표가 되잖아요. Y축 오른쪽에는 X좌표가 양수니까 이게 양수잖아요. 보다시피 루트 1 마이너스 X죠. 양수로 되어 있습니다. 사인 베타를 계산하죠. 사인은 R분의 Y좌표예요. Y좌표. 자, 이거 보세요. Y좌표는 2, 3에서 양수니까 이거 자체가 양수입니다. 그래서 루트 1 마이너스 X의 제곱이 같이 됐습니다. 여기까지가 됐죠? 자, 이제 이걸 계산해 보니까 이건 X 곱하기 있으니까 X의 제곱이 되고
루트 곱하기 루트니까 제곱과 루트를 벗겨내면 1-x의 제곱이 되고 이거 다 소거되니까 1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알파 더하기 베타가 0과 2파이 사이에 있어요. 0과 파이 사이에 있습니다. 0과 파이 사이 안에서 사인이 1이 나오려면 2분의 파이밖에 없어요. 그래서 확인해 본 결과 얘도 2분의 파이가 돼야 되는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다 이제 마저 써볼게요. 결국 이 경우도 알파 더하기 베타랑 2분의 파이였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모든 경우를 다 여기다 써볼게요. 그래서 이걸 계산을 다 해보니까 따라서 알파 더하기 베타는 2분의 파이입니다. 삼각함수를 덧셈 공식을 이용해서 계산해 보니까 확인이 됐습니다. 자, 실제로 이렇게 해서 꼼꼼하게 다 계산을 해야 되는데요. 자, 우리 최계련 선생님이 이 도형 하나만 그려놓고 이게 되니까 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사실상 이렇게 엄밀하게 하나하나 다 따져봤어야 돼요. 마이너스 1일 때, 0일 때, 1일 때, 0과 1일 때는 삼각비가 맞지만 마이너스 1과 0 사이에 있을 때는 각각의 이거를 다 삼각함수의 덧셈 공식을 이용해서 음수가 곱하기 음수니까 이거 양수예요. 그래서 다 계산해서 실제로 다 소거됐고 사인이 1이 나오는 값은 이 범위 안에서는 2분의 파이밖에 없으니까 마이너스 1과 0 사이에 있는 x에 대해서도 성립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경우수를 다 나눠본 결과 마이너스 1보다 크고 플러스 1보다 작거나 같은 모든 x에 대해서 이 등호가 성립한다는 것을 증명했습니다. 반드시 기억해 두세요. 서술형 문제에서 이걸 뭐 증명하라 이렇게 나올 가능성은 그렇게 높진 않습니다. 근데 이렇게 증명하는 것이 옳다는 것을 설명하려고 했던 거고요. 많은 대학에서 주교재 내지는 부교재로 선택해서 사용하고 있는 스튜어트 미분적 분학 교재 안에서도 저자분이 이렇게 도형만으로 이게 성립한다라고 설명을 하고 넘어갔는데 엄밀하게 이렇게 계산해야 된다는 것 이해할 수 있겠죠? 그냥 이해만 하시고요. 대신 이걸 기억을 해두세요. 따라서 앞으로 얘를 기억할 때 그냥 이 도형을 가지고 기억하면 오랫동안 기억할 수 있습니다. 아크 사인 x하고 아크 코사인 x를 더한 값은 언제나 2분의 파이라는 것. 마이너스 1과 1 사이에 있는 모든 x에 대해서 항상 성립합니다. 이해할 수 있겠죠? 만약에 학교 시험에 서술형 문제에서 이걸 증명하라고 했으면 엄밀하게 이 도형만 갖고는 증명이 안 됩니다. 이 5가지를 다 나눠서 계산해야 되는 것이 옳습니다.